네, 방역총괄 반장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는 6,789명이고 1,540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8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3명이며 격리 해제는 139명, 추가적으로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상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관련 후속 조치,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번 중국에서 조업에 차질이 생겨 부품 수입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이 줄었으나 교회 등 집단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등 유행이 장기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국외의 유행 양상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특성이 있어 역학조사와 진단 검사를 통해 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 사람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노래, 구호, 대화나 식사 등을 하는 경우 감염 확산이 급증하는 사례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모이는 일을 삼가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확산세를 꺾는 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국민들께서도 계속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 주체임을 이해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와 우리 가족, 사회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 3주간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을 2주간 추가 연기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학 추가 연기 조치는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어제 방대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 청소년 확진자 수는 500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동 청소년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방학과 개학 연기 조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지만 개학을 하는 경우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개학은 아동 청소년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가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경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도 학생들의 경우 중증 감염 위험은 낮지만 지역사회 전파의 역학적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휴교를 연장할 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국외 상황과 지역사회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시기가 아닌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 개원일을 2주간 추가 연기한 것입니다. 학교의 휴교, 유치원 휴원 기간 동안 긴급 돌봄 체계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학교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휴원 기간 동안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휴원 기간 동안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제도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휴교 기간 동안 학교 내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책상 재배치, 급식 시간 조정 등 학교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개학 후 안전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연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4월 5일까지 휴관 연장을 권고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99.3%가 휴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식사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40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 생활지원 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제1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방역과 치료 체계를 확충하는 예산이 대부분으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압병실 120개 확충 예산 300억 원, 음압구급차 등 지원 예산 301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예산 45억 원,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지원 예산 375억 원 등이 추경으로 확보되어 감염병 치료체계, 인프라를 한층 두텁게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인분들의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도 1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약 7천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 4월 중 조기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선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4, 5월 중에 융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 외에도 기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대한 시설 장비비, 운영비를 3월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하는 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을 2조 7,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신용보정재단 특례 보정 규모를 3조 5,7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 1조 1,000억 원을 대구, 경북 지원용으로 별도 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증가된 정책 자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절차 간소화, 위탁 보정 확대 등 신속 심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개장을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는 있으나 계속적인 산발적 집단 감염, 국외의 유행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 개개인이 1차 방역 주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을 위해 노력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 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신종 감염병은 지역, 출신, 종교,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며 다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시민들께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13시 30분에는 식약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질문은 해당 브리핑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세 종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창진 기자님. 네, 저 메디컬 타임즈의 이창진 기자입니다. 어제 자정 무렵에 추경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3,500억 원이고 또 복지부가 낸 자료를 보면 예비비로 해서 3,500억에서 7,000억을 이제 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의료기관하고 상당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으로 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재부가 예비비로 손실보상 예비비로 1.3조를 처음에 추경안 할 때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거하고서 뭐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손실보상 금액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19의 사항들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경우에 의료기관의 손실이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이제 향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예컨대 추가적인 예비비나 추가적인 어떤 추경 예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7천억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뉴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차관님이 분당재생병원 원장님하고 접촉을 하셔서 오늘 불참을 하셨다고 공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혹시 자가격리 중이신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대구시 경우를 보니까 요양시설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중간 상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당재생병원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장들께 좀 협조 요청할 내용들이 있어서 계획된 회의를 일단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 이제 참석했었던 분당재생병원장이 저도 방금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일단 확진이 되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오늘 차관 브리핑은 원래 예정대로는 이제 제가 일단 진행을 하는 것으로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아직 역학조사 진행 중이고 다만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은 특히 이제 복지부에서 참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일단은 자가격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대구시 요양시설은 아마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진행이 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 요양시설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를 별도로 이제 수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환자가 그리고 종사자들에서 확진자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외에 이제 별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에 대한 이제 1차적인 조사, 2차적인 조사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것에 이제 추가해서 그 조사는 주로 방문객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 여기에 추가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전수조사를 일단 모두 다 하는 것보다는 모든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만 전체에 대한 종사자나 환자들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한 표본 조사를 해서 10% 정도 각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10% 정도 표본 조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원인 불명 폐렴으로 입원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여부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다른 지역에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한 바에 따르면 양성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전수 조사라서 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차관님 관련해서는 지금 성남시 보건소 쪽과 그다음에 그 방대본의 중앙역학조사관들이 함께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역학조사 결과는 아마 오후 늦게쯤 나올 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역학조사 중이라서 별도로 행정적으로 취해진 조치는 없는데 다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저희 복지부 쪽 관계자들은 우선 좀 예방적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건 아니지만 예방적 측면에서 모두 자택으로 가셔서 자가격리에 준해서 지금 하시는 걸로 하고 아침에 그 연락 받자마자 다 귀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통보받은 그런 자가격리는 아니고요. 예방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냥 선제적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좀 다시 알려드립니다. 네, 류수원 기자님. 예, 저 뉴스원 사영빈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첫째로 그 중국에서 왔던 신천지 교인들 그 조사 중이었는데 결과 어디까지 나온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코로나 격리자들 중에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전까지 이제 치과나 한의원을 다니던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격리 중에도 이 수요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한의업계 쪽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뭐 봉사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무료로 약을 지어줄 의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정부가 이걸 허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신천지 교인들 아마 1월경에 들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그 역학조사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31번 환자라든지 이런 쪽과 어떤 원인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이제 조금 더 역학조사를 심층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별도의 범부처적인 역학조사 지원단이 어제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좀 심층적인 그러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인 그 조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가격리하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치과, 한의원 등 진료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진료를 이제 받는 것도 제한적일 거고 또 집에 가서 또 왕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치료센터 이런 시설에 격리되신 분들에 대한 봉사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자체는 외부에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판단을 해서 예컨대 치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 한의원도 지금까지는 수요는 그렇게 없다라고는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의료적인 필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의료 책임자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질의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정도도 마무리하고 서울에서 4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채널A, 뉴시스, 매일경제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일보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최혜슬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분당 재생병원장이랑 같은 간담회 참석했던 분들 중에 지금 뭐 자율적으로 귀가하셨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도 휴가 나는 곳이 많은데 그 가정 돌봄이 길어지면 맞벌이 가정에도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4월 5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휴관을 연장을 권고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동 청소년들이 뭐 PC방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돌봄 공백에 대한 어떤 다른 놀이터를 찾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아동 청소년의 감염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좀 돌봄 공백으로 인한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분당재생병원에 예컨대 선제적인 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일일이 여기서 검명을 하는 것 좀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문자 등을 통해서 뭐 알려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그 논의를 좀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긴급 돌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뭐 여하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소외계층 아이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그러한 취지로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역 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튼 저희가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부분들까지는 나름대로 긴급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들을 일단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역 아동센터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지원 그 보완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네. 예, 국민생활지원반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휴관을 연장을 하는데요. 휴관을 연장을 할 때 그 서비스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기본적으로는 이 휴관을 하더라도 그 이용자가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똑같이 긴급 돌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단축근무제 이걸 통해서 가족돌봄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별로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의 서비스들이 제공을 되고 있는데 예컨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긴급돌봄 외에도 급식 제공이나 안부 확인, 돌봄 공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전화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노인에 대해서는 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해서 그동안 하고 있던 무료 급식이나 독거 노인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 유지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이제 비접촉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시설별 특색 있는 거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최소한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같이 지자체에 내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채널A 이윤입니다. 그 WHO의 이부프로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일선 의료기관에 뭐 이런 사실을 좀 공고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연구진 논문에 뭐 A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O형이 상대적으로 내성이 강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도 이부프로펜에 대한 기사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임상적인 내용들이 강하고
또 그래서 아마 오후에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뭐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O형이 내성이 좀 강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뭐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지 뭐한 연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그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되기는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뭐 통계에서 O형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덜 감염에 걸린다 뭐 그런 어떤 한 논문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예,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차관님 현재 증상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1 총괄 조정관이 공석이 되면 그 업무를 누가 대신하는지 이 관련된 매뉴얼이 혹시 정부 내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유럽이나 뭐 다른 외국을 대상으로 혹시 교민들 대상이 전세기 혹시 띄우실 계획이 있으신지 논의가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 조치가 적용되는데 이게 입국자 말고 모든 출국자도 혹시 이런 뭐 발열 체크나 이런 작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차관님께서 정상이 있는지 여부는 뭐 저도 아직까지 아침에 잠깐 뵀었고 그 이후로는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조금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것이고요. 그건 다만 이제 뭐 역학조사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했고 노출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정상 여부에 관계없이 조치가 이제 취해질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자가격리 상태는 아닙니다. 역학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역학조사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가격리라는 부분들이 조치가 취해지는데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모를 그런 이제 사항들에 대비해서 일단 자율적인 어떤 조치가 이제 취해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것도 여전히 이제 가정에 근거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총괄 조정관의 업무를 이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총괄 조정관의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보건의료 실장이 다음으로 이제 그 아래의 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어받아서 업무를 이제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실장님이 정확하게 그 중대본에서의 정확한 직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 직책에 대해서는 문자를 공지해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의료 정책실장이 맡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차관께서 공석이 있을 때 이제 대체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교민 전세기와 관련되어서는 뭐 외교부에서 조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교부 브리핑 때 조금 언급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예전에 뭐 이란 전세기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서 유럽 전세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세기라보다는 임시항공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외교부에서 별도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입국 금력을 저희들이 이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강화된 조치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출국 금력과 관련되어서는 입국 금력과 같이 모든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 금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 지금 이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입국 금력도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이 이제 많이 되는 이제 그런 사항들에서 출국 금력을 바로 이제 시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입국 금력의 어떤 수준, 그 다음에 해외의 어떤 유행 수준, 또 국내에서 어떤 앞으로 어떻게 유행이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당장 뭐 출국 금력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보건의료 정책실장님은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통제관 겸 중앙수습대책본부 총괄 책임관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서울에서 매일경제 기자님.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지만 간단한 사실관계만 몇 가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때 당시 회의 참석하실 때 김강리 차관님 마스크 쓰고 계셨는지, 회의는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당신 차관님 말고 들어가신 복지부 직원 몇 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추경 관련해서인데요. 원래 감염병 전문병원 5개 권역에 하나씩 설치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메르스 때도 그렇고 왜 두 곳에만 두 곳 예산만 들어갔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관계 부분들은 저도 여튼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누가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파악이 되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확인이 되는 대로 필요하면 공지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역학조사 하고도 조금 사전에 논의를 해서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 언론에 이제 알려지는 것이 상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4-5곳 이렇게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부안이 2개, 기존에 있는 거 1개하고 플러스 2개에서 2개 안이 추경안으로 올라갔었고요. 상임위에서 이제 2개가 더 추가돼서 4개 안으로 이제 제시됐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적으로 2개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에 이제 설치를 하려면 추진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 3개까지는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2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종 3개 기존 거 1개 포함해서 최종 3개가 결정된 것입니다. 예. 네, 방금 답변 주신 분은 고형우 재정운용 담당관님이십니다. 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본 바에 따르면 금요일날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는 총 8명이고 8명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기가 조치 부분들이 일단 내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 착용 여부라든지 그 상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관에 의해서 좀 파악을 해야 저희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종에서 2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예, 기자님. 네, 방금 8분만 회의 이제 참석하셨고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복지부 중대본 회의도 하시고 활동을 이제 이 내부에서 하셨을 텐데 그 8분 중에 이제 확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분들이 이제 중간 과정에 재생병원장님 확진되기 전 그 며칠 과정에 이제 만나셨던 분들 복지부 안에 굉장히 많으실 텐데 향후에 그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당히 가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 질문이라서 그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어떻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대비를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좀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홍보관리반장입니다. 현재는 아직 그 차관님이 접촉자가 된 걸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좀 곤혹스러운데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해봐야지 압니다. 지금은 아까 계속 2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제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귀가하셔가지고 좀 귀가 격리를 하고 계시라고 지금 요청해가지고 8명이 전부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질본과 이 보건소 쪽에서 해당 환경과 어느 정도 접촉했는지 그다음에 그때의 그 접촉 강도 같은 거를 고려해서 접촉자로 판정할지 안 할지를 우선 결정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8명 전원이 접촉자로 분류돼서 정식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접촉자가 아니고 그냥 해제될지 등등은 오후에 아마 판정이 되게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이후에 이제 가정하셨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부분들은 2차적인 문제라서 현재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이 방대본이 제공하고 있는 지침에 따르면은 접촉자의 재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접촉자의 재접촉자에 대해서 뭔가 출근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업무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현재 과한 내용이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부분
임을 좀 알려드립니다. 네, 세종에서 한 번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메디컬 타임즈 이창진 기자인데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제 총 3곳이라고 하셨죠, 고용 과장님께서. 그거는 이제 좀 아주 바람직하고 좀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 있잖아요. 국립중앙의료원 NMC. 이게 아직 원지동 이전이 지금 스톱되면서 아무 그 다음에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계속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타개해 나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지금 현재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조속하게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좀 상당히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논의가 좀 여튼 멈춰진 그런 상태인데요. 여튼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빨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기자님. 네, JTBC 윤재영입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회의가 서울 그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던 2차 의병정 협의체 회의 이건지 아니면 다른 회의인지 좀 여쭤봅니다. 아마 뭐 달개비는 장소는 뭐 확인된 바로는 달개비 있고요. 의병정 회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병원장들, 여하튼 경기도 쪽의 병원장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다라는 것까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하신 것처럼 차관님이 접촉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주요 병원장들도 접촉자로 볼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 차관이나 주요 병원장들은 현재 검사를 안 받은 상태인 건지, 그럼 만약에 질본 역학조사 이후에 뭐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은 그때 검사를 받을 계획이신 건지 이런 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모든 조치 부분과 사실관계 확인,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정황들 이런 부분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 역학조사 이루어져서 이제 검사를 접촉자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 그리고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격리가 될 사람들, 그리고 검사를 받을 사람들, 이러한 전반적인 분류는 역학조사 과정 중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뭐 어떤 분들이 예컨대 뭐 자가격리가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로서는 이제 판단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아마 오후쯤 되면 그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에서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국일보입니다. 저 그 회의 금요일 회의에 그러니까 질본이나 뭐 다른 산하단체 직원들 참가했는지 이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역학조사 진행 중인데 계속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 회의 오늘 이제 브리핑 끝나고라도 병원장들 누구누구 참석하셨는지, 그 회의 달개비도 뭐 방이 여러 개잖아요. 그 대부분 다 좁은 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하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 확인 가능한 거 복지부 차원에서 확인 가능한 것만이라도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왜냐하면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기다 아니다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그 방대본 측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본, 뭐 사내단체 이런 쪽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복지부와 이제 병원장 분들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정보 공개와 관련되어서는 뭐 저희가 뭐 역학조사의 정보 공개 범위를 뛰어넘어서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역학조사의 어떤 정보 공개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저희도 뭐 아침 이 브리핑에 들어오기 거의 1시간 전에 요 사항들을 이제 전달받아서 뭐 정확하게 뭐 아주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어떤 정보 공개라는 것이 뭐 언론에서 알고자 하는 어떤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요구와 그다음에 역학조사에서 법적으로 또 공개 가능한 범위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해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계약이 2주가 연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되는 것이 2주간 전반적으로 개원 그다음에 또 개업 자체가 연기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했던 2주간 얼마만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같이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느냐가 사실상은 향후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안정화 부분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라는 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있긴 하지만 오늘 대구에서 발생했던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집단 감염 사례, 또 수도권의 어떤 여러 가지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 또 이제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황들도 전혀 녹록치가 않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또 미국 등에서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 유행 양상이 계속해서 이제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적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정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또한 이제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외부적인 이제 요인들이 또 중요하게 이제 다가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의 어떤 방역적인 노력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정부에서 했던와 민간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어울려져야만 지금 현재의 사항들을 잘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께서 일상생활이 상당히 많이 힘드시고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0% 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떤 사항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들의 어떤 1차적인 방역 노력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